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개발의 노래 먹고 싸우고 노래하고 바꿔보자 2탄 대구 삼총사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사의 품격 윤선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민주진영 박진영 라이방 쓰고 오셨네. 멋지게. 눈이 좀 부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 멋있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희 집에 네. 가족들이 그 뭐라고 하죠? 다락기? 그게 좀 많이 나요. 저는 이제 뭐 좀 낫는 상황이고. 예민하구나. 진짜 라이방이네. 레이벤. 레이벤잖아. 레이벤. 잘 모릅니다. 그런 거. 옛날에 좋은 겁니다. 라이방이라고 했죠. 잘 모르고 그냥 레이벤은. 저는 뭐 있으면 그 아무거나 끼고 다니고 뭐 그런 수준입니다. 예전에 잘 어울린다. 게임의 법칙을 만들었던 장현수 감독의 택시 기사들을 소재로 한 영화 라이방이라고 있었죠. 바로 그 라이방입니다. 자, 눈에 잘 뵈는 게 없다는 뜻이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진영 박진영 씨 가족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이는 그렇죠. 분들이. 한편으로 뭐 윤석열 꼴 보기 싫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또 높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 잘 안 네,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네. 1회 방송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두서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울의 소리에서 도움을 주셔서 네. 방송을 하는데 체계바라의 노래의 방송의 취지나 그렇죠. 이런 걸 좀 정리 다시 한번 해주시죠. 우리가 또 예. 저희가 굉장히 좋은 지난 시절 한 주 전에 청계천의 아픔을 뒤로하고 지금 영등포에서 굉장히 좋은 스튜디오에서 네. 굉장히 멋진 어떻게 보면 이게 4계대 연합 체육대회와 같은 컨셉입니다. 80년대 우리 체육대회 많았죠? 예. 뭐 같은 학교인데 무슨 사계대요? 아니죠. 서울의 소리, 시사의 본격, 민주진영, 박진영, 예. 남도 TV 네 군데에서 네 군데네. 우리가 시간을 딱 정해서 동시 송출합니다. 다 같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때 슈퍼챗도 쏘고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서울의 소리나 시사의 본격 같은 경우 지금 슈퍼챗이 불가능합니다. 3개월 정지당했어요. 저는 받지 않습니다. 이건 원래 안 네. 받습니다. 원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정치해야 되니까. 송강호 씨의 주연 영화 생각나네요. 복수는 나이건, 슈퍼챗은 나이건. 오로지 남태호 배우만 TV에서만 이제 가능해졌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나. 지난 시간에 우리 윤선희 동지의 애드센스 도움을 받아서 이번에 키를 받았습니다. 오, 그래서 축하합니다. 제가 업로드를 하면 많은 분들이 슈퍼챗 언제 쏠 수 있냐 문의가 왔습니다. 네. 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쏘시면 되고요. 서울의 소리는 원래 안 됩니다. 쏘고 싶어도. 그래서 후원하시면 되고요. 우리 큰일 하실 민준영, 박진영 분께서는 수익 창출 안 합니다. 아니 평소에 뭐 제대로 하는 일 없는 남태호 진짜 슈퍼챗이라도 한번 제대로 한번 맞아봐라 뭐 이런 취지입니다. 네. 형님은 좀 맞아야 돼. 예. 덕담 한번 해주십시오. 예, 뭐 평생을 또 우리가 또 챙겨드려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이긴 하지만 그죠? 네. 평생을 챙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동생 같은 형님이라고 하죠. 네. 네. 자, 컨셉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진영, 최식품, 최진영, 노래. 최식품. 네, 컨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체 게바라는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쿠바 혁명의 상징과도 같죠. 근데 이 체라는 것은 이름의 일부가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넘어간 그 깨, CH, 깨가 이제 변형돼서 체라고 됐는데 뭐 그런 느낌이에요. 예, 조사, 관사로 그렇죠. 이렇게 쓰이는. 그래서 체 게바라. 예, 혁명 영웅.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제를 먹사노바라고 했잖아요. 먹고 싸고가 아니고요. 먹고 싸우고 노래하고 바꿔보자. 예, 이런 개념으로 자유로운 토크 중에 정말 날카로운 어떤 그 현안에 대한 분석도 우리 또 박진영 교수가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뭔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짜 의미 있는 그런 방송을 한번 해보자. 제대로 된 정치 평론을 한번 해보자. 그런 네. 취지에서 야심차게 시작했으나 네.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태호 그래요? TV가 보통 한 100회, 200회 조회수가 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따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렇죠. 1회 방송을. 따로 올렸더니 그 순식간에 한 3,000회가 됐어요. 많이 나왔네요. 순식간에 많이 엄청나네요.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뭐 이 두 분들이 도와주셨나 하는 어떤 그런 기대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 독자적인 힘으로 됐다. 이런 결과, 좋은 결과 슈퍼챗으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윤선이 시사의 본격의 비극, 최근 춘천에 비극이 있었죠? 그 비극 한번 알려주시죠. 예. 정말 오랜만에 코로나 끝이 나고 정말 콘서트를 했는데 너무 성공적으로 잘 됐고요.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영상이 끝내줍니다. 그냥 열리는 마켓 수준이에요. 뭐 하세요 도대체? 마이크를 잡고. 죄송합니다. 소리가 납니까? 네, 진짜 영상이 끝내줍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힐링하실 수 있고 정말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새벽에 구글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예, 재사용된 콘텐츠로 인해서 90일 동안
수익 창출을 정지한다. 그래서 일단 항소를 해봤으나 안 된다. 90일 동안 손가락 빨고 살아라. 그래서 손가락 빨 예정입니다. 저는 슬프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뭐 슬픔과 기쁨은 항상 교차하지 않겠습니까? 타인의 불행은 본인의 행복 뭐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만 동일하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키를 주면서 애드센스에 넣어서 이제 슈퍼챗을 받아라 이런 편지를 받았고 이분은 수익 창출을 3개월간 중지한다. 바로 거의 뭐 UFC 다음 경기할 정도까지 못 만들어라. 인연을 끊고 싶다. 예, 저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곧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몰라. 곧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익이지만 사실은 표를 받아야 될 뿐 아니에요. 정치인이잖아. 그렇죠. 사람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아니 저도 이제 박진영 민주진영 박진영 TV가 있죠. 네. 알바를 쓰고 있습니다. 알바도 있습니까? 예, 알바가 비용 상당히 많이 요구합니다. 엄청나게 딸내미. 요구합니다. 굉장히 많이 든다고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저도 뭐 이 경제적인 부분에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있네요. 근데 그 알바 그다지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면서요? 안 성실합니다. 그렇죠. 예. 알바 지금 외국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까지? 예. 야. 예, 그렇고 오늘 주제하고도 비슷합니다. 외국 가 있는 분 좀 이따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체게바라 이야기를 좀 더 하면은 지난주에 체게바라가 왜 저렇게 떴느냐 이야기할 때 예수님 닮았다 이야기했죠. 그렇죠. 예, 예수님 닮았다 이야기했고 너무 진짜 좀 장님 같은데 좀 벗어야 되겠다 가능하면. 예, 조금 얼굴이 좀 부어 있습니다만은 예, 얼굴이 부어 있긴 괜찮습니다. 예. 그 체게바라가 67년도에 죽었는데 68년도에 유럽에서 68혁명이 일어납니다. 68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체게바라를 우상화시키고 좀 신격화시킵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체게바라는 이제 제가 정치학 전공자니까 그렇죠. 정치 철학이나 사상적으로 보면은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닙니다. 아니죠. 어디에 가깝나 하면 트로츠키주의자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트로츠키. 트로츠키주의자에 가까운데 세계혁명을 꿈꾸는 사람이고 트로츠키주의는 사실은 또 좀 아나키즘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낭만주의고.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싫어합니다. 부정합니다. 싫어하죠. 모든 억압을 싫어합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체게바라가 쿠바 혁명을 성공시켰습니다만 쿠바 혁명을 떠나가지고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또 혁명 운동을 하고 맞아요. 볼리비아에 가서 혁명 운동을 하고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 그 트로츠키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가 아니고 자유를 우선 내세웁니다. 우리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하면 평등을 내세운다. 결과의 평등을 내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트로츠키주의는 자유를 먼저 내세운다는 측면에서 정통 막시즘과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우리 방송이요. 그렇죠. 우리 방송이 이렇습니다. 품격이 꽤 있어요. 그냥 대충 하는 것 같고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럼요. 네. 점점 더 놀라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 이상으로 저희가 실수로 똑똑하다는 거. 이거 너무 유명해지면 어떡하지 이 방송? 힙한. 그때 되면은 뭐 어떤 뭐 개판 유명한 책? 노래 잘 부르는 책? 똑똑한 책? 어이 채. 에이, 채. 시청자 여러분, 채 시청자. 그럼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게 저희도 굉장히 그 자유를 구가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체게바라하고 맞고 또 외모도 비싸고 그리고 노래도 하잖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체게바라의 노래라고 이름을 지었고 내용이 먹고 싸우고 노래하고 바꿔보자도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80년대에 한국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참 공부를 합니다. 네. 그런데 잘못 지은 스탈린주의를 공부를 해요. 그 핵심이 그거예요. 평등이 자유보다 앞선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 사회주의라는 것도 뭐 제 주장입니다. 자유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개인적 자유가 우선이다. 그런 거고.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집단주의적으로 받아들여요. 군중문화, 군중노선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때 운동권 하셨잖아요. 네, 하시죠. 노래 불렀잖아요. 다 군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불렀던 노래 군가예요. 군가 군가 다. 스타일이에요. 공가도 받고 심지어 일본 공가도 있어요. 그렇죠. 일본과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 잔재들 지금 청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어떤 뭐 강력한 독재 체제와의 싸움에서 이쪽에 집단을 만들고 전투력을 강화하고 이런 386의 긍정성이 있었으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바뀐 자유로운 자유인들의 연대로서의 그렇죠. 어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 진영에서 공격하는 요지도 그거잖아요. 뭐 이제 사유재산을 반대하고 국가가 모든 것을 몰수하고 뭐 이런 쪽으로 그렇죠. 하잖아요. 이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그건 거. 잘못된 스탈린식 그렇죠. 이죠. 그렇죠. 맞아요. 자,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이 정도면 이제 정확히 쏙쏙 밑줄자 들어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 노래 하나 하고 갑시다. 그렇죠. 그러시죠, 네. 지금 자유롭게. 좋은 노래를 선곡했습니다. 지금 전 국토가 유린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토부 장관은 나라를 버리고 외국으로 가시고 네, 리투아니아로 갔죠. 고속도로가 수구 초심하면서 권력을 좀 휘어가고 철도도 휘어가고 이런 무지몽매한 그리고 이 국토가 유린당한 상황에서 조국 이 산하를 우리가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 최시품님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네, 맞습니다. 산하라는 노래인데요. 바로 나라. 학교 다니면서도 이 노래에 위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가사도 좋고 또 멜로디도 참 아름답고 그래서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네, 고속도로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에게 산하를 바칩니다.
사랑하는 여인 몸을 뒤척이네. 같이 부를까요? 비고 지는 내 얼굴에 젖을 듯한 그 입술에 굵은 비가 몰아치며 혼자 외로이 똑바로 불러. 또 없는 긴 밤을 살아가는 나의 사랑. 하얀 고개 검은 고개 넘어가는 아리랑 고개 눈물 타려 웃음 타려 피어나는 사랑 노래 피고 지는 내 얼굴에 터질 듯한 그 입술에 굵은 비가 몰아치며 혼자 외로이 끝도 없는 긴 밤을 살아가는 나의 사랑. 살아가는 나의 사랑. 네, 이 노래는 노차사 1집에 나왔었는데요. 그 전부터 많이 또 구전돼서 불려졌던 노래. 포크송이라고 예, 봐야 되겠죠. 포크송 느낌이죠. 그렇죠, 포크죠. 네. 우리 남 배우님하고 저하고 같이 부르니까 느낌이 트롯 느낌이 좀 나네요. 우리는. 아니 중간에 약간 락 느낌도 좀 아 그렇습니까? 락 예. 아니었습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몰아치는. 콘서트에 네. 그 우리 불렀잖아요. 박정현 교수가 이제 거의 데뷔를 했거든요. 아, 데뷔했죠. 예, 잘 부르더라고. 아, 잘 부르죠. 잘 부르는 게 아니고 저는 뭐 분노, 비판, 저항, 네. 고장, 성질. 근데 우리가 그게 결론을 내렸어. 네. 박진영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 야, 태호 형 없으니까 내가 노래가 되네. 그렇지, 그렇지. 같이 부르니까 안 된대. 그렇지. 같은 위험한 곳으로 갈 수가 있겠다. 아 그때 이제 노래를 김종수 선생 노래를 불렀죠? 맞아요. 두 곡을 뭐 불렀죠. 불렀죠? 저 김종서 좋아합니다. 뭐 불렀죠? 그 세상 밖으로. 세상 밖으로. 아, 하고, 그렇지. 네. 아,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 어. 지금 이제 권력층들 세상 밖으로 보내고 아름다운 구속됐으면 좋겠다, 이게. 그래서 나는 야, 굉장히, 해석 좋아. 굉장히 이거 컨셉 해석 좋다. 좋아. 네. 아름다운 구속 불렀죠? 예. 네. 앵콜로 불렀나? 네네. 와, 오늘 형 사회 잘 본다. 네. 원래 이 정도는 해요. 네. 아, 그래요? 네. 계속 이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오피셜하게 하세요. 좀. 네, 오피셜하게. 좋습니다. 예, 예. 산하 이제 온 국토가 유린당해서 많은 고통받은 모든 우리 국민들을 향해 저희 체 개발아의 노래에서 드리는 첫 번째 곡이었고요. 네. 자 가사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휘어가는 사랑 노래 보세요. 휘어지는 고속도로. 이야. 이게 가사 좋아. 그러네. 휘어지는 고속도로. 이 좋잖아. 그 다음에 뭐 끝도 없는 긴 기말. 끝도 없는 고속도로 끝이 어디냐고. 괜찮아. 이렇게 주장하잖아. 그렇죠. 사실은. 그렇지. 그 뒷배경도 보세요. 이게 블랙홀 같지만 고속도로 이게 아, 톨게이트. 고속도로 톨게이트. 뱅뱅 돌면서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 쫙 빨려들고 이게 순환은 톨게이트라는 것이 그렇지.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톨게이트 IC가 그냥 옆으로 뻗어나갔잖아. 그렇지. 근데 유럽에서 시작되고 특히 이제 베이징이나 상하이 가면 환이라 그러잖아. 돌아서 나가잖아. 그 옛날 우리 무슨 기동대? 에릭 에스트라다 판치 나오는 에릭 영화. 에스트라다. 판치, 그 판치. 드라마 거기 고속도로 보면 이제 기동대다. 고속도로가 이제 그것도 고속도로야. 고속도로 기동대지. 거기도 이제 네. 돌아서 나가죠. 그 한국 고속도로 기동대는 주로 이제 고속도로에서 슈킹하시는 분들이라서. 옛날 이야기지. 요즘은 그런 거 요즘 없어요. 어때? 요즘은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현장에서 죽겠다. 난 절대로 승진하지 않겠다. 그래서 본청 발령 승진했잖아. 안 가요. 안 가고 실제로 제가 봐서 그걸 한 3년 하고 순찰 대장 하시면서 거의 빌딩 씌우신 분 봤어요. 그렇죠. 그 이제 과장을 하셨는데도 가죽 장화에 그 돈이 요즘도 그런가? 과장을 하셨는데도 네. 월급도 제대로 이제 못 받으신 분이 계시죠.
그렇죠. 저희 집에 계시죠. 예, 그분 제가 조금 아는 분입니다. 조금 아는 분인데 네. 그분이 정말 그 잘해드려야 우리 된다. 이제 우리한테. 민주정 박진영의 어떤 파이팅과 이런 걸 길러주신 분이죠. 네, 그렇죠. 네. 그 최근에 이제 30년이 지나가지고 네. 너 때문에 진급 못했다 이야기도 하셨고. 네. 네. 그럼 불효 과정도 있었군요. 예, 죄송합니다. 넘어가시죠. 네. 고속도로에 얽힌 우리 가족 얘기도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사 주제도 우리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산하노에서 이제 마음을 좀 어루만지고, 자, 이 국토부 장관이 국토를 지키지 않고 리투아니아로 갔습니다. 그분이요. 네. 그분이 네. 왜 갔을까? 요거에 대해서 왜 갔을까? 심층적으로 한번 달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왜 갔다고 생각하세요? 리투아니아에? 리투아니아 가보신 분은 없죠 여기에? 없지, 못 가봤지. 리투아니아 옆에는 가봤습니다. 옆에 어디? 옆에 에스토니아 가봤구나. 에스토니아 말고요.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폴란드? 폴란드하고 체코하고. 체코하고. 그쪽으로 좋은 데 가봤어요. 가셨네. 동유럽 갔네. 네. 유럽 아예 못 갔어. 그 발틱 삼국이 이제 에스토니아, 그렇지. 벨라루시, 리투아니아인데 리투아니아. 맞지. 백러시아 미인들의 나라죠. 상징적, 그렇죠. 상징적. 예, 김태희가 판매한다는 그 진짜 그런 곳인가 그런 곳이기도 하고. 예, 김태희가 밭을 맨다는. 네, 그리고 구시가지가 정말 예뻐요. 정말 예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화보 찍으러 갔다. 화보. 화보 찍으러 갔다. 아. 아니 원희룡 말고. 원희룡 그렇지, 말고. 그렇지, 화보 찍으러. 버킷리스트 화보 찍으러 갔다. 그렇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실제 이제 종영했습니다만 유명한 지금 뭐 시청률은 많이 안 나왔습니다만 아주 그 화제의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에 김태희 씨가 이번에 복귀하면서 네. 연기력을 이번에 제대로 보였어요. 뭐 임지연 씨가 이제 더 글로리부터 뭐 연전연승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김태희가 밭을 간다 그랬잖아요. 네. 실제로 마당이 있는 집에서 시체가 있기 때문에 밭을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땅을 막 탑니다 김태희 씨가. 네. 그 열연하는 장면 감동 깊게 봤는데 그게 지금 리투아니아에 가신 분이 화보를 한 분을 찍고 한 분은 왜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원. 따라가신 분은 야, 그분 가서 얘기, 이제 그분 얘기를 해야지. 윤석열한테 그 이야기 하러 갔죠. 형님, 엿대십니다. 이야기하러 갔어요. 엿됐다고? 예. 본인이 인지 못하고 있을까요? 모르죠. 가서? 사실 과거에 이제 검찰들이 네. 지자체에서 뭐 개발 사업 관련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이러면은 다 대충 무마할 수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겠죠. 예전에 누가 뭐라 했겠어요? 그렇죠. 뭐 도이치모터스 뭐 의혹 나왔던 것들도 검찰총장 시절이라든가 서울지검장 시절에 뭐 별 문제 없이 잘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국토부라는 큰 기관에서 일어난 일이고 국책 사업이라는 것이 수백 번의 회의와 수백 명의 전문가들,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진행 과정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덮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배치와 아예 덮어 이렇게 그렇죠, 이제 그렇죠. 포장을 피운 거 아닙니까? 그거 그냥 폈죠. 그리고 이제 시간 벌어놓고 원래 지금 이 국토위 상임위에 나와야 되는데 네. 다음 주까지 일단 시간 벌기 위해서 간 측면도 있고 형님한테 이거 그냥 끌어묻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나는 보고를 하러 갔다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시간 끌기와 보고용으로 갔다? 네네. 실제로 또 최근에 보면 원희룡 장관의 행태를 보면 그 다음 고속도로는 나 쪽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권력의 고속도로 이런 측면이 강한 것 같은데 보면 약간 그 전국토를 대상으로 도박하는 것 같아요. 네. 느낌이 보면 뭘 걸 거야? 손모가지 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손모가지 걸어야지. 그렇게 그렇습니다. 배팅하면서 묶어 떠불러가. 그렇죠. 좋아. 차라리 배치하라. 네. 이런 이상한 패를 던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쪽은 우린 도박이 아니고 똑바로 하시라고 했는 얘기인데 막 이런 느낌이 들고 김건희 여사도 참 묘한 게 도이치 모터스 아닙니까? 네. 모터스 타고 바로 고속도로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까지 그런가?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이제 소련에서 구소련에서 독립한 그렇죠. 나라인데요. 제가 아는 거로는 가스를 팔아서 이제 먹고 사는 잘 살죠. 수준의 나라이기 때문에 도로를 대단하게 닦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리고 구소련 지역들은 생각보다 도로가 잘 닦여 있습니다. 돼 있죠. 그래서 거기 가서 뭐 경제 협력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오늘 4월부터 계속 협력한다고 그 얘기를 했잖아. 가고 싶었어. 그렇게 이제 가고 패를 싶었어요. 던지고. 네. 에스토니아 이제 탈린에 가보신 한국인들은 좀 있을 겁니다. 리투아니아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제 발틱 삼국이 비슷한데 정말 예뻐요. 사진 찍으면 잘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분들이 뭐냐. 그게 또 대구 미인이 이쁘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쁘려면 춥고 덥고 막이 잘 깎이거든. 그렇지. 그렇습니까? 그렇잖아. 왜 춥고 덥고 이런 데서 보면 상당히 춥고 이런 데 보면 미인이 아니고 맛- 사과가 맛있다, 과일이 맛있다라고 근데 해야지. 사과도 맛있지만 미인도 많이 나오죠. 이게 러시아 계열 쪽에 그 미인들이 많다고 백러시아계. 근데 빨리 노화가 돼요. 노화는 빨리 되지. 한 40전에 그 러시아계 미인들이 많은데 한 40 정도 넘어가면 없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사진 확 찍고 뭐 다른 그런 사람들. 대체적으로 좀 그런 그건 뭐 제가 생물학적인 걸 공부를 안 해서 네. 잘 모르겠는데 일단 도시가 아주 예쁜 이쁘고. 곳이다. 예, 그래서 화보 찍으면은
아주 잘 나온다. 그래서 그분이 화보를 찍으러 갔다. 일단 뭐 그 얘기 나왔으니까 일단 고속도로 얘기를 기본적으로 좀 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현재 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 진전됐나요?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지금? 이제 양평에서 수많은 증거들이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 물타기를 하고 있죠. 물타기. 김부겸도 거기에 땅 샀다더라. 김부겸. 맞아. 전 군수도 땅 샀다더라. 거기다 더해가지고 유영민 전 비서실장 그 부산 뿌리거든요. 그 형님은 거기도 땅 샀다더라. 이래서 민주당 게이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타기를 하고 있죠. 심지어 이 얘기도 해요. 양산에 그 문 전 대통령이 있는 양산에 네. 지금 IC 확정을 했다더라. 그 민주당도 지금 이거 잘못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지금 하고. 온 동네 고속도로 다 물타기로 들어가서. 물타기로 들어가 있죠.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 얘기했던 양산에 그 문재인 대통령 금괴 200톤이 있는 분인데 그게 뭐 네. 금괴 200톤 도로 바로 깔 수도 있는데 야 그러면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적반하장식으로 적반하장이죠. 지금 수법은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원희룡이 한 게 이거잖아요. 화토 이제 타짜가 그렇지. 밑장 뺐잖아. 그렇지. 밑장 뺐는데 원희룡이 백지와 판을 엎은 거잖아. 그렇지. 파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진정한 타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모가지 걸어야지. 그렇지. 그걸 더블로. 그거 안 걷잖아. 예, 손모가지 걸어야지. 예, 컵 딱. 이거. 그렇지, 컵딱 놓고 걸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원희룡 손목은 별로 의미가 없어. 왜? 원희룡 거기 땅이 없어. 거기 땅 있는 사람이 손목 걸어야지. 네. 자, 손목 겁시다. 제가 그 김부겸 총리 전화할게요. 네. 부겸형도 걸고, 유현민 실장, 그 유현민 선배도 걸고, 우리 정동영 구수도 걸고, 뭐 양산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다 겁시다. 우리 손목 다 겁시다. 손목 다 걸고 그러면 저쪽에도 땅 있는 사람 걸어야지. 김건희도 걸고, 같이 부부니까 윤석열도 걸고, 손목까지 다 거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야. 근데 이게 무마가 안 되잖아요. 사실 이게 거의 뭐 10년, 15년 가까이 했던 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결정 과정에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도 있고 뭐 예타도 있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소위들이 있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지금 뭐 농담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제 김부겸 총리라든가 이런 뭐 또 이런 분들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그렇지. 없고 이거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시대의 땅 투기 사건이다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은 왜 원안에서 변경됐는가? 그렇지. 왜 백지화를 주장하는가라는 행정의 과정으로 접근해야 돼요. 과정. 행정의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했다? 그러면은 직권남용이고 원희룡은 직권남용이 그렇죠. 거기에 절차를 무시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의 외압이 있었다 그러면 국정농단으로 농단이 가는 되는 겁니다. 거고. 국정농단. 그건 뭐 탄핵이지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예비 타당성도 다 조사가 끝났는데 갑자기 광상면으로 왜 갔어? 라고 하니까 답을 안 하고 그럼 없던 일을 하지 뭐 고속도로 없어요? 이 예비 상황이네. 타당성 조사에 언론에 나온 걸로 하면은 네. 25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비 타당성 예타가? 조사에 예타에? 네, 25억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를 변경하면서는 예타를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사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하는데 이거를 외부 업체 용역을 줍니다. 자, 예비 타당성 조사는 누가 하냐면은 KDI 한국경제개발연구원, 한국의 최고의 경제 엘리트들이 있는 유니스도 있었다라고 자랑하고 그렇지. 유승민도 있었다라고 유승민. 자랑하는 KDI. 국책기관에서 합니다. 그거를 뒤집는데 외부 용역 준 민간기관에서 있는 걸로 뒤집었다. 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건 진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왜 그런 식의 절차로 갔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회의 자료에 다 남아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이 세계 1위 전자정부.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2위예요. 이게 예, 어디예요? 1위는 딴 나라에 있습니다. 어디지? 리투아니아 옆에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아. 작아서 그런가? 그렇죠. 에스토니아가 작으니까. 인구 한 3,4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에스토니아가 세계 전자정부 1위입니다. 근데 2위는 우리나라. 근데 아니, 실제 1위는 우리나라예요. 실제 일이 우리지. 5천만 나라의 크기로 보자면. 5천만 넘는 나라에서 이 정도 한 데가 없죠. 그렇죠. 압도적 예. 일이죠. 전자정부기 때문에 기록 다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그거 다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뭐 증빙하지 않아도 기본 데이터만으로도 방정이 다 되는. 그렇죠, 방정이 그렇죠. 되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전현희 위원장 만났어요. 전현희 위원장 감사 관련해가지고 내부에 첩자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 내부에 첩자가 있었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공무원들은 하다못해 권익위 공무원이 감사원에 만나러 갈 때도 출장 찍고 갑니다. 아. 출장 딱 기록해놓고 갑니다. 대통령실에 갈 때도 출장 기록해놓고 갑니다. 파보면 다 라고 나오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나옵니다. 다 나오지. 서버에 다 있습니다. 와. 야, 서버에 그러니까 그걸 삭제하면 삭제한 기록까지 삭제한 남는다. 것까지 다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네. 맞아. 우리 카톡에도 삭제 기록 남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심지어 네네. 그러면 이게 이제 국정조사로 가버리면 이거는 빼박인데 어떻게 이걸 강수라고 해야 되나? 이거 멍청한 거라고 해야 되나? 멍청한 거죠. 왜 이렇게 이게 하는지 왜 모르겠어요. 멍청하냐면은 예. 검찰 시절이라든가 또는 이 국토부에 근무는 안 해봤거든. 전혀 그러니까 이 모르겠네. 자료의 양이라든가
이 참여하는 공무원의 숫자에 대해서 짐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국토부에 있는 관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입막음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국토부 장관 누굽니까? 김현미. 김현미 장관님 이제까지 그 국토부 장관으로서 잘 못하셨잖아요. 만회 좀 하십시오. 네, 만회 좀 진짜. 하십시오 이번에. 아이고 네. 진짜. 아, 자리 좀 찾아오시고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여야 공방 형태로 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쪽에서 잘못한 거지만 시민사회 영역이나 또 촛불이라든가 이쪽에서 지금 계속 대응이 나오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네.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그렇죠. 해야죠. 네. 그러면 이제 촛불 집회 가면은 안진걸 소장이 내는 분들이 안진걸 소장이 주장하겠네. 뭐 나라를 구하고 있지 뭐. 네. 주장을 하겠네요. 네. 안진걸 소장이 그 시민단체하고 김두관 의원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에서 김두관 의원이 국정조사 이야기를 이미 꺼냈더라고요. 하고 이미 자료도 요청하고. 자료도 요청하고. 의원실에서. 네.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뭐 저의 그림자를 보지는 못하셨죠? 네. 아 그림자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박정희 그림자- 교수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림자가 누구지요? 어? 그림자가 누구죠? 있습니다. 그림자 정부? 그림자 정부 에놀라 홈즈? 몰라. 느낌이 이상하네. 에놀라 홈즈 모르시나요? 오늘 진짜 에릭 에스트라다. 이야 기억 속에 지워버렸던 그 이름을. 판치. 아, 판치까지. 아, 그 형님 두 분이잖아, 두 분. 무슨 윌콕스 한 사람. 우리 나오잖아. 우리 연식이 다 나오네. 아, 그거 거의 뭐 70, 80 시대 드라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제가 이제 뭐 드라마 이런 것도 열심히 보기도 하고 좋아하는 것은 좀 파는 경향. 파고드는 경향이 근데 있거든요. 70년대생 이후로는 몰라요. 모르지, 에릭 전혀 에스트라다. 모르죠. 전혀 모르죠. 저도 이제 얼핏 기억이 날 뿐이지, 이름까지는 잘 몰랐었죠. 남미 느낌이 나는 분이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저 예. 지금 민주당은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파악하고 그리고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략적으로 네. 전략적으로 좀 천천히 이슈를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필요도 있죠.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올 하반기쯤 되면 이 문제를 포함해서 또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네. 특검 이것까지 이제 이슈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폭발하는 전략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근데 그죠? 왜냐하면요 공직자들이 양심선언이라든가 우리 주위에 양심선언한 우리 후배도 친한 제가 좋아하는 후배 김천 출신 있잖아요. 그죠? 민사장? 예, 예. 네, 민사장? 예, 예. 예,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들은 여론이 뚝 떨어지고 정권이 조금 기스가 나겠구나 싶으면 그때 나옵니다. 아, 그렇지. 이제 예. 배가 기울 때 나오죠. 배가 기울 때 이제 그때 되면 같이 도끼 들고 나와서 이제 배에 닻을 부러뜨리겠다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나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공직자들이 일종의 이제 권력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잖아요. 딱 이제 색이 딱 변할 때 그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권력의 이제 임계점에 다다라가고 있지 않을까. 총선까지 가면 열심히 사실은 달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로 해가 바다를 물을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고 그다음에 고속도로로 해서 이제 국토를 유린하고 있고 이런 거 굉장히 이제 하늘만 나오면 끝나는 거거든. 정권은 천공? 천국까지 맞네요. 근데 윤석열 정권의 이 검사들이 대거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있잖아요. 심지어는 유엔 검사들. 파견직까지도 검사들이 가 있는데 그렇죠. 대표적으로 금감원장 이복현. 네. 이복현이 엊그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본시장을 유린하는 자는 엄벌에 처하겠다. 말은 맞지. 그러면 야 김건희를 먼저 야란다. 그렇지. 김건희를 먼저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본시장 유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부의 어불성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반카르텔 얘기했잖아. 카르텔의 반카르텔. 정점은 윤석열, 김건희 카르텔입니다. 그렇죠. 이 두 사람이 합치면서 피해자하고 관계 맺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정치적인 또는 결국은 이제 부부까지 이렇게 되면서 게이트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런데 본인은 반카르텔 얘기하잖아. 가장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이복현도 그런 얘기했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보면은 그 이 권력의 어느 도단적인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런 행동들을 목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적분된다 그럴까 좀 쌓이고 쌓이면은 뭔가가 터지지 않을까. 그렇죠. 원희룡이 이제 리투아니아를 갔잖아요. 밤에 그 한잔하면서 무슨 구상을 하겠어요. 야 이거 한번 파고 들어오면은 막기 어렵다. 쉽지 않겠다. 그럼 뭡니까? 이슈 전환을 하겠죠. 생각할 겁니다. 이슈 그렇죠. 전환. 그렇죠. 정치에서 가장 훌륭한 전략 중에 하나가 이슈 전환, 국면 전환이 국면 전환. 국면 전환이죠. 국면 전환을 위해서 뭐 누구를 잘랐다, 개각을 했다.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얘기. 국면 전환인데 저기서 할 수 있는 국면 전환은 저는 다음 주부터 뭔가 또 수사 사건 이런 거 계속 터질 거라고 봅니다. 옛날에 이제 상투적인 마약 사건이나 뭐 이런 거 터지듯이 연예 마약 사건 이슈, 터지잖아요. 옛날에- 이슈로 막는다. 이슈는 이슈로 만든다.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지. 그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더킹에 나오잖아요. 네, 더킹에도 나오고. 근데 지금 보면 본인도 차기 대권 노려야 되잖아. 네네. 탄탄대로를 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방어하기 바빠 죽겠고. 그러니까 이 방어하는 충성심을 알아주셔야 되는데 얼마나 알아주실지도 또 모르겠고. 누구요? 차기 대권 누구예요? 아니, 원희룡, 원희룡 원희룡? 자기 뭐 하고 예. 싶잖아. 착각하고 있어요. 하고 싶잖아. 지금 목줄 나름 커졌다고 올인한 거야. 생각하는 거지. 올인했지. 올인한 건데 올인했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올인했지.
영화 친구 우리 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진짜 친구는 어떤 사람이 진짜 친구 샀어요? 나쁜 짓을 같이 한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그렇지. 자, 우리가 좋은 일만 같이 했다. 안 봐도 돼요. 어디 가서 내 그렇지. 욕을 할 일도 없고 내 비밀을 터뜨릴 일이 없어. 그렇지. 그렇지. 근데 나쁜 짓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저 그럼 형이 가까이 어디 둘 수밖에 가서 없지. 내 뒷담화까지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늘 전화해서 형 뭐 잘 살고 있습니까? 혹시 뭐 먹고 서운한 살려면 거 없는지. 뭐저 비빔밥이라도 안 그러면 모시겠습니다. 뭐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원희룡 장관과 이 김건희 부부는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된 거야. 그렇지. 진짜 친구가 된 거야. 그렇지. 그러네. 한동훈 공사장과 그 건설인자가 저 화이 봤어. 뭐 내가 가발이 아니다는 걸 한번 증명해. 뭐 그렇게 하고. 그게 증명이 돼요? 몰라 이게 뚜껑 쓰고 있더라고. 그래 이제 뚜껑을 쓰더라고. 원희룡 입장에서는 윤석열 부부가 혹시나 사법적 단죄를 받으면 본인도 같이 받는 상황으로 이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쁜 죽어도 같이 죽고 이제 발을 담근 살아도 같이 사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플러스 이제 뭐 예를 들면 원희룡까지 해서 운명 공동체로 가고 있다. 그렇죠.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 식품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안진가라고 통화를 잘 하지 않거든. 왜냐면 부정한 걸 공유한 게 없거든. 착한 일만 했기 아니 때문에. 그리고 나를 욕할 일이 없어. 없어.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박진영이나 뭐 이런 분들은 요즘 자주 통화를 해요. 예, 형하고도 나 자주 통화하잖아. 왜냐면 예. 30년 전 이야기를 아직도 말이야 그걸. 그게 이제 뭔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알고 있거든. 불안하거든. 30년 전 근데 이거는 이야기가.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저 법정 스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구하는 뭐 10가지 방법 이런 게 있거든. 그 중에 나의 진정한 비밀을 절대 공유하지 말 건 나와요.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그건 뭐 법정 스님이 타인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뭐 비밀을 가질 정도로 어떤 치부라고 한다는 건 내가 극복해야 될 문제지 얘기해서 극복도 안 될 뿐더러 맞아요. 얘기하면 이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열에 여덟은 이게 다른 쪽으로 나쁜 방향으로 본의 아니게 샌다 이거야. 그렇죠. 20%밖에 못 지켜줘. 그렇기 때문에 아예 말을 하지 마라. 얘기했거든. 맞아요. 예, 그런 면에서 원희룡 장관도 이게 잘 법정 스님 말씀도 잘 새겨 들으시고 그러다 같이 엔딩 되실 수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정도로 알아보기로 하고 그럼 요 시점에서 영화 얘기를 안 합니까? 영화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본인 혼자 먹으면 안 되잖아. 예. 제가 생각하는 이번에 이제 한국의 현재 상황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좋은 영화 고속도로 가족. 오, 이런 작품 그런 하나 영화가 있어요? 소개해드리면서. 예, 있습니다. 고속도로 가족? 예, 작년 영화고요. 정의로 배우가 아주 이제 연기 변신했고, 정의로. 예, 거기다 이제 라미란, 우리 이루 정의로. 정의로 착하기만 아, 했다. 예. 그다음에 라미란, 라미란 김슬기, 김슬기. 이 코믹 이미지로 완전 바뀌어버려. 아, 완전 진지하게. 예. 거기다가 이제 어브 프로젝트 했던 백현진 배우 생활 연기다. 예. 이분들이 이제 열연하는 건데요. 내용은 이제 실화를 어느 정도 바탕으로 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가족 얘기입니다. 아, 2022년 재밌네. 영화네요. 그렇죠. 홈리스 같은 거죠. 홈리스인데 외국에는 가족 홈리스가 많은데 우리는 가족 홈리스가 별로 안 많아. 네네. 그리고 이제 감독의 상상력도 좀 가미돼서 고속도로에서 여기 먹을 것도 있고 쉴 것도 있고 화장실도 좋고 여기서 살아가는 아, 그 휴게소 그거 괜찮네. 노숙자들이 그렇지. 꼭 그 뭐 역에만 살라는 법은 없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온 게 고속도로 가족이라는 겁니다. 아,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은 뒤쪽에 이제 얘기가 쭉 있습니다만 두 가족 얘기예요. 두 가족. 두 가족 얘기고 사실상에 보면 어떤 그 뭘까 우리에게 약간 희망과 어떤 온기를 좀 주는 아. 따뜻한 영화예요. 히트하지 못했습니다. 2만 명 정도. 아. 2만 명? 예, 2만 명 정도 히트하지 못했습니다. 그 고속도로 가족들은 좋은 그러면 작품이에요. 뭐 화장실 해결되고 샤워도 해결되는데 먹는 거는 어떻게 먹어요? 먹는 거 같은 경우에 요게 이제 실화인데요. 실제로 제가 예. 지금 지갑을 두고 와가지고 아하. 2만 원만 그러시구나. 잠깐 그래서 2만 원을 얻어. 그걸 또 얻어. 그러다가 또 마주친 거예요. 예를 라미란 씨는 두 번 마주치면서 알게 된 거지. 아. 그러면서 신고해서 정희루 씨가 잡혀가고 나중에 이 불쌍한 가족 만상하게 이제 애를 배우고 있는 김슬기 씨와 애 둘이 또 있어. 그래서 근데 이 라미란 씨가 사고로 아들을 잃었어. 아. 그래서 불쌍해서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 아.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 갔던 조금 이제 유치장 정도지 갔던 정희루 배우가 탈출해요. 탈출해요? 가족을 찾기 위해서. 내 가족을 내놔라. 그러면서 금방 나올 것 같은데 그 괜히 타러 올라나. 그렇지. 일이 점점 커지고 큰 사고가 나고 비극으로 치닫는 아.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가족의 슬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고속도로 가족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최은순 뭐 이런 분들 고속도로 가족. 고속도로에서 흥청망청. 결론은 그럼 그게 비극적으로 나옵니까? 요거는 온기와 따뜻함과 희망을 주는 영화. 슬프지만. 그러나 현실의 판타지가 아닌 현실의 리얼리티 고속도로 가족은 우리에게 절망과 냉기를 주는. 아, 이런- 약간 느낌은 송강호 나왔던 송충이 같은 그런 느낌. 기생충? 송충이네. 하시면 송충이. 좀 야. 영향 하셔가지고 조금. 좀 패러사이트. 그래서 고속도로 가족을 이번에 제가 추천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이게 이제 보면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우리가 그 뭐죠? 그 고레다 히로카즈. 히로카즈가 했던 영화 중에 우리가 최근에 많이 봤던 게 브로커 같은 거 있잖아요. 브로커 이런 송강호 영화. 나왔던, 네. 약간 요런 풍의 아, 일본 그런 풍의 느낌이네. 가족 영화인데 고레다 히로카즈 초기작에 이제 아무도 모른다 노바디 노즈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기 아동의 비극이야. 네네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최고의 감독이죠. 그 2달 3달 쓸 수 있다는 그 광고 유증하고 있는 탕웨이의 남편. 홍상수. 통행이 남편 탕웨이. 홍상수는 어디 진짜- 김민희를 거기다 대나. 이렇게 또 어설픕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 뭐 기생충이나 송충이나 좀 있어, 다른데. 있어. 근데 이제 그 탕웨이 만추했던 김태형 감독의 가족의 탄생을 했어요. 아, 가족의 탄생. 가족의 아, 탄생. 좋아합니다. 이게 비슷합니다. 아, 그런 영화 좋아합니다. 그런 네. 느낌. 김태형 감독 왜 최고의 감독인가 하면 영국회담 두 번째 이야기 민규동 감독하고 같이 데뷔를 99년에 해요. 그게 264만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뭐 만추가 몇만 했을 것 같아요. 현빈하고 탕웨이.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을 네. 것 같아요. 그게 유명하지 않아요. 85만이야. 85만. 그럼 가족의 탄생 얼마인 것 같아요? 가족의 탄생 또한 그 정도에 많을 맞을 것 것 같은데. 20만. 20만. 그래도 적잖아진 않았을 거야, 가족의 탄생에 김혜수 나오죠. 아니 김현수 아니고 고두심, 엄태웅, 엄태웅, 거기. 누구지? 누구야? 문소리. 문소리 나왔어, 문소리. 맞아. 네. 근데 이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김태훈 감독은 빅히트작이 없어요. 데뷔작 말고. 근데 왜 한국 최고의 감독이냐? 뭐 봉준호 뭐 많은 천만 감독이 천지인데 왜 최고냐? 탕웨이를 만나가지고. 근데 이혼한 지 얼마 안 되고 만났잖아요. 그로 인해서 모든 감독들이 절망했습니다. 한국 최고는 김태형이다. 야, 제가 봤을 때 김태용 감독 또는 홍상수도 비슷한 그런 과들인데 그런 좀 다르죠. 모랄이 다르지. 김태용 감독은 모랄이 그냥 다르지만, 도덕적이지, 좀 도덕적. 감독들이 우리 남태우 배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여기에서 의성어를 쓸게요. 사부작. 사부작 맞아. 저지래. 좋아요. 약간 의성어. 꼬물딱. 그런 식의 영화를 의태. 만드는 사람들. 의태. 네. 그리고 이제 제 친한 후배입니다만은 김영옥 선생이 60년 만에 최초로 주연했던 영화가 최근작 그것도 한 2만. 마림씨를 부탁해. 완벽한 대구 배경. 있어요. 김영옥 선생의 연기가 있습니다. 요 세 편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데 요게 이제 같은 맥락의 영화고요. 예. 이 영화를 소개드린 이유가 이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시대 가족의 비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야 된다. 반면 떵떵거리며 고속도로도 휘어지게 만든 이 가족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최은순 씨가 이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은 휴게소를 운영한 적도 있대요. 그렇죠. 미시령 미시령. 그 휴게소를 미시령 휴게소. 김충식 김충식. 이라는 분과 호텔도 하고 있고요. 김충식 씨가 전 송파문화원 원장인데 아. 서울의 소리에서 이걸 또 심층 취재를 했어요. 아. 정대택 선생님이 워낙 잘 알고 잘 계셔서. 아시잖아요. 예. 근데 이 김충식 씨가 최은순 씨와 내연의 관계였다고 얘기를 하고 나오고. 계시고 그래서 실제로 최은순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충은산업. 김충식의 충, 최은순의 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럼 하더라고요. 이름 쓰는 거 그리고 좋아하시네. ESIND도 ES는 아마 은순이 아, 아닐까. 맞네. ESIND가 그 최은순 일가의 가족 기업이잖아요. 인베스트먼트 그렇죠. 디벨롭먼트. 옛날에 맞아. 온여양원 하던 거기가 모텔 자리고 나중에 이제 아들이 그러니까 김건희의 오빠 아들이 대표로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들었거든요. 그게 그 온요양원. 그러니까 그 가족 기업이 ESI. 혹시나 저기 남태우 소방 방제 시설 뭐 이런 아시서가 없어 이름이 태우인데. 아이고 제가 하면 조금 나름 히트할 수 있겠죠. 불도 질러본 놈이 잘 끌 거 아닙니까? TW. 예. 예. TW. TW. 근데 TW는 이게 사실 보통 이제 태원 엔터테인먼트 내지는 아. 아니면 저 주방기구의 명가 태팔 뭐 이런 그쪽으로 많이 돼 있죠. 이게 고속도로 가족이 24,489. 저도 2만입니다. 이거는 캐스팅을 잘못한 거야. 스코어가 좋진 않아요. 예.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러는데 2만 원만 아까 제가 빌려주셨어요. 얘기했던. 옛날에 한 25년 전에 싫어합니다. 그런 형이 있었어요. 씀씀이가 좋아요. 씀씀이가 좋은데 언제부턴가 자꾸 25년 전이면 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작은 돈이 아니죠. 그렇지, 야, 그렇지. 만 원짜리 하나 줘봐라. 모텔 뭐 이런 주문 식인 거야. 가시는 거예요. 만 원짜리 하나 줘봐라. 그러면 안 주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기약 없이 주기에는 좀 아까운 돈이고. 근데 그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돈을 땡겨갖고 자기의 어떤 씀씀이를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거 딱히 빌려갔다고 보기도 어렵고. 예. 아니 저도 사실 돈을 많이 떼었거든요. 저도 많이 뭐, 줬어요. 너 많이 떼었습니까? 큰 돈이 없으니까 큰 돈은 떼인 적이 없는데. 저는 뭐 여러 고루고루. 나는 몇천 단위예요. 저도 고루고루.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경우죠. 야, 잠깐, 그건 뭘 길게, 이러면서 1, 2만 원 바로 슈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거든요. 나 다음 주에 이거 이렇게 써야 된다 하니까 야 일주일 안에 준다. 걱정하지 마. 일주일 안에 물론 안 주지. 예. 안 줘. 물론 안 줘. 안 주지. 몇 년이 돼도 안 주죠.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면 이 2만 원을 사기죠, 일종의. 사기를 해야 됐던 슬픈 가족, 홈리스 가족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시대 가족과 사랑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상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작품인 반면에 수천억 그냥 길을 휘게가 바로 슈킹하는 분들, 이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캐스팅을 최은순 가족으로 했어야죠. 아. 2만 4천이 아니고 2,400만 원 아마 돌파하지 않아요. 아, 고속도로 그러니까
캐스팅이 있을까? 휴게소 가족이 아니고 고속도로 고속도로 가족으로 그냥. 고속도로 제목은 좋아. 예. 제목은 너무 잘 선지적이지. 야 고속도로 가족이 영어로 하면 더 폼난다. 하이웨이 패밀리. 하이웨이 패밀리. 야. 아,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각하께서 그것도 영어로 하는 거 좋아하잖아. 영어 좋아. 예. 국립추모공원 하면 좀 촌스럽고. 아, 내셔널 내셔널 메모리얼 메모리얼 하면 멋있다고. 내가 봤을 때 그거는 워싱턴이나 뉴욕 가고 싶다는 소리. 그래. 다시 한번 가고 싶다. 그렇지, 그렇지. 버킷리스트가 있는 거야. 거기 가서 이제 참배하면서 또 한번 가고 싶다. 사진 찍고 싶다. 버킷리스트입니다. 야, 오늘 저희가 시사도 하고 노래도 하고 뭐 영화도 좀 다루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키워드 좋네. 하이웨이 패밀리. 하이웨이 HF. 패밀리. HF. HF 게이트. HF 게이트. 게이트. 여러분, HF 게이트라고 하면 좀 있어 보이죠? 그러면 그거 체계바라의 노래에서 배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본격이 네. 시사의 본격, 플러스 네. 노래의 본격, 영화의 본격. 예. 그리고 많은 시사를 외친 분들이 계십니다만 고속도로 가지고 이런 영화를 발굴하고 비교 분석하면서 현재 하이웨이 패밀리를 분석해낼 수 있는 것은 체계바라의 노래 외에는 밖에 없다. 근데 혹시나 이런 영화 평론을 하면은 영화에서 이렇게 캐스팅 되거나 이런 데 좀 유리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진 않다고. 우리 조회수 많이 나오면. 그렇진 않다고. 조회수, 아니, 조회수 많이 나오면 아니 뭐가 있죠. 이게 누구든 뭐 인지도는 높아질 수 있으나 그렇죠. 평론의 영역과 창작 영역이 다르잖아요. 긴장 관계를. 그 평론을 잘하는 사람이 연기를 잘하는 적은 없어요. 없었어요. 저는 거의 없다는 한 번도 능가하는 것 같은데. 아 거의 없다. 거의 그건. 없다보다 모자란 점이 거의 없는데. 그렇죠. 뭐, 그 과찬일 수 있는데, 뭐, 이런 건 있겠죠. 왜냐면 제가 조금 더 알 수 있는 영역은 뭐냐면, 관찰자 시선은 제가 모자랄 수 있어요. 왜냐면 게으르기 때문에. 그러나, 장점은 뭐냐면, 현장 깊숙이 개입돼 있잖아. 현장에서, 예를 들면, 김태형 감독도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 밤새 술을 마시면서 고뇌를 했어요. 그 이제 우리 극장의 아주머니들이 4시까지 안 보내줬어, 이분을. 잘생기고 젠틀맨이니까. 호주 또 유학파 출신이고. 그럼 뭐 김태형 감독만 땡 잡은 게 아니고 탕웨이도 땡 잡았네. 땡 잡았지. 근데 외국 분이니까 당연히가 그 전에 이제 이혼한 게 문제가 안 됐죠. 근데 이 이제 우리 관객들이 새벽 4시까지 안 보내줬어요. 김태형 감독. 근데 끝까지 술을 마시면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인천공항 가는 버스를 타고 갔어. 근데 사실상 알고 보면 그때 이제 방송이 되면서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 많은 분들, 변영주 감독이나 많은 분들이 인터뷰에 들어왔어. 탕웨이하고 만난다는데, 우리가 잘하는데 그럴 리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어요. 그리고 저도 홍대 쪽에서 아주 서울 쪽에 아주 7, 80석 되는 작은 극장에 영화를 보다가 뒤 탕웨이가 나타나. 뭔 일이 탕웨이. 데이트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시점에. 근데 사실은 탕웨이라는 배우가 한국에 잘 아는 친근감이 있는 영어가 잘 되는 남자의 동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되는 거야. 그 감독이고 현빈한테 물어보려니까 영어는 솔직히 김태형이 더 잘하니까 유학파고 호주파고 이러니까 했다라고 하니까 뭉개졌어요. 사실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거 비밀을 공유하지 마라. 그것처럼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은 비밀을 덮어준 거야 사람들이. 사실은 그때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전격 결혼을 하게 돼. 자,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시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조금 제가 조금 더 현장에 대한 깊이감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측면은 있을 것이다. 그런 캐스팅에는 뭐 크게 관계가 있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쨌든 저도 뭐 다른 영화에도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뒤에 또 체계바라의 노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제가 또 공주파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영화에 한번 출연하고 싶은데 악역 이런 거 저도요. 라이브 악역 이런 거. 그거는 이제 우리 스픽스의 박영식 앵커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김일중 아나운서라든가, 아니면은 또 오창석 평론가라든가, 이런 분들은, 영화에 아나운서 캐릭터 많이 나왔어. 거기다 금액이 정해져 있어.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 한 5만 원 줍니까? 에이, 5만 원이라니까. 뭐 창석이나 영식이나 저기. 제가 비밀을 밝히면 안 된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50만 원 정도 씁니다. 네, 그렇죠. 몇십 단 이 정도. 50 정도, 50 정도. 저는 뭐, 액터. 다르죠. 급이 다르지. I'm 에러이기 때문에, 인간 에러이기도 하고. 좀 성격파 배우 이런 걸로 한번 나가고 싶은데. 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저 팁 드릴게요.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년층 많이 계실 텐데요. 일단 본인이 제작비를 좀 가져오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엑스트라 이런 거 하고 싶다 했을 때는 뭐 10에서 20 정도로 이제 개런티를 받으실 수 있는데 엑스트라 전문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등록해 놓으시면 되고요. 제가 공사장에서 인부를 위주로 해갖고 영화를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인부가 80명 있었어. 근데 그분 직업들이 뭔지 아십니까? 찍다가 잠깐 쉴 때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어디에서 무슨 뭐 엔터에서 왔다 이거야. 그래서 선생님 원래 직업은 뭡니까? 제가 저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뭐 하십니까? 저 뭐 칼 좀 의사입니다. 여기 왜 오셨습니까? 영화에 출연하고 싶어하는 엑스트라로. 많구나 그런 사람. 그래 왜 오셨어요? 하니까 재밌잖아요. 그렇지. 영화처럼 사는 남자. 그냥 저 인부예요. 똑바로 하고. 그냥 김씨 그래서 장비좀 이때 이제 김씨 이런 역할이야. 맞아요. 사람들이 그런 재밌는 마니아층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든 당장의 뭐보다는 꿈을 먹고 가야죠. 추억을 먹고 가는 거는 안 좋잖아. 뒤잖아. 길거리 캐스팅 이런 건 없는 거네 이제는.
아니 그거는 이제 극도로 잘생겨. 극도로 잘생겨.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전문 분야에 상당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클래식 성악가니까. 아, 그래 성악까지. 근데 정말 일반인인데 뭐 하이엔드 오디오라든가 그런 그렇지. 쪽에 대해서 음반별로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전문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 많아요. 함부로 뭐 안다는 소리를 못 할 정도로. 맞아, 맞아. 마니아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 평론하시는 분들도 많이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많이 보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 실제로 우리 이제 아는 평론가 중에 문화평론가 김갑수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전문가거든요. 그분이 이제 지하에 가면은 그 진공관도 있습니다. 맞아요. 진공관 진공관도 앱도 있죠. 진공관. 야, 그런 건 1, 200번은 따위가 아니더만요. 예, 어우, 몇 천, 캐파가 몇 천, 억 단위가 넘어요.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런 분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것도- 자, 예.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고속도로 하이웨이 패밀리에 대해서 오늘 쭉 다뤄봤는데요. 그에 따르는 격까지 도박사 원희룡이 리투아니아에 간 이유까지 살펴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갈 길, 우리의 어떤 좌우명을 노래한 노래, 예. 우리 시대의 음유 시인 김광석의 노래, 좋네요. 마이송, 나의 노래를 나의 노래. 그들에 비해서 우리의 어떤 가치관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어제 제가 이제 집에서 졸다가 피카소 특집을 봤거든요. 아, 피카소는 풍계기소. 나의 그림. 나의 그림은 뭐냐라고 물으니까 힘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힘. 파블로 피카소. 마이 픽처 이제 파워. 피카소가 전형적인 이제 그 세계 시민주의자고 그렇죠, 그렇죠. 진보주의자고 네. 평화주의자고 그렇죠. 피카소가 이제 데뷔했던 첫 번째 히트쳤던 게 게르니카라든가 이런 게르니카. 게 자체가 스페인 내전에서 파시스트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을 담았잖아요. 그렇죠. 거기 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공산당까지 했지만 구조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 공산당에 열받아가 나오신 분이 나온 거죠. 이게 사상, 우리하고 똑같잖아. 그렇지. 사상이라는 것이요. 일단 문학이나 글이 먼저 앞서고 그다음에 그게 그림이나 미술 쪽이 또 그걸 뒤따르고 음악이 항상 마지막에 따라. 그냥 음악 영혼을 탁 노래하잖아. 예, 항상 마지막에 그 정치 사상을 제일 뒤에 사조를 따라다녀. 아, 사상. 총정리하는 게 그렇죠. 정치 사상. 정치 사상. 이제 마지막에 텍스트 정리하는 그 텍스트 정리하는 거거든. 그렇지. 맞아. 감성에 흡입되고 네. 다 흡수되고 영화든 뭐든 어떤 예술로 흡수되고 몸에 체화되어서 딱 명료하게 정리하는 그런 그렇죠. 역할이다. 예. 피카소 어제 거기에 대해 감동받았던 게 피카소가 이제 그 나치가 찾아와요. 피카소를 협박하려고. 네. 너 왜 그림 그렸느냐? 이런 식으로 막 따지러 오거든. 그 피카소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네가 그런 짓을 했어. 이렇게 딱. 그 말 멋있네. 신금을 울리네. 왜 제가 그 독일과도 연관이 있잖아요. 제가 동문학과를 나오고 그렇죠, 했었고 그렇죠. 예, 예. 그 독일의 그 주간지일 겁니다. 슈피겔. 슈피겔. 슈피겔이 거울이에요. 거울. 그러니까 거울이구나. 언론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반사. 있는 그대로. 팩트를 그대로. 그래서 대어 슈피겔. 우리나라 언론은 잔망경이에요. 밑에 딱 찌그러져가지고 뭐 돈 되는 거 없나? 이래 숨어서 딱 보고 있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돈 되는 거 있으면 바로 튀어나오는 잔망경이에요. 야, 우리나라. 지금 오늘 좋은 거 많이 나온. 예. 슈피겔과 잔망경의 대결. 야, 참, 거울과 참 민망합니다, 잔망경. 그죠? 그러네요. 아, 민망합니다. 예. 마이 픽처 이제 파워. 나의 노래는 좋네. 힘이다. 그렇죠. 아, 나의 노래도 힘. 나의 노래도 힘이다. 우리 이 체게바라의 노래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좋아요. 좀 이제 2회째인데 뭔가 뭐 내용도 있잖아. 그렇지. 그럼 지난주에 짜증났어요. 아이 그래 처음에는 원래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처음에 좋으면 올해 용두 3위가 돼. 뭐 근데 오늘이 1회입니다. 오늘이 이래. 제대로 이래. 오늘부터 1일. 또 보이스 오브 서울에서 이래.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제 그 뭐 텔레비전 프로듀서 출신입니다만 켄 로치 감독이 명작 맞잖아. 랜드 앤 프리덤. 랜드 앤 프리. 지금 생각하잖아. 랜드 앤 프리 같이 가야 되는데 김건희, 최은수, 랜드 다 처먹고 우리는 프리덤을 노래하고 슬픈 이 같이 가야 되거든. 프리덤. 국통 국민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게 빨리 진실 규명이 됐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네. 아까 피카소가 파워 이런 거 얘기했듯이 우리도 파워를 좀 길렀으면 좋겠다. 키우자. 파워를 그래서 키우자. 남태우의 티켓 파워를 키우자. 아, 티켓 뒤에 파워를 보여 키우자. 예. 슈퍼챗 파워라고 하죠. 기승전 슈퍼챗. 예. AI 챗 말고 저는 보팅 파워. 버팅 파워. 버팅 파워. 아, 버팅 파워 진짜 버팅 파워. 예. 저는 피플 파워인가? 저는 3개월 정지됐습니다. 아니 이거 앞으로 힘을 길러야지. 나는 큰일 났습니다. 버팅 파워, 챗 파워, 네, 피플 파워. 피플 네. 파워. 피플 파워.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럼 이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또 마지막 우리가 감회를 상당히 살짝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노래 다 같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마이송 다 같이 하시죠. 김광석 우리 대구 삼총사 우리 동네 방천시장. 이 형도 대구 사람이야. 대구 맞아, 맞아. 방천시장이지. 그렇지. 예. 대구가 훌륭한 분이 많아요. 그렇죠. 방천시장 옆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면 초등학교 가면 거기 전태일. 예. 전태일 아, 초등학교. 전태일 여사. 전태일 여사 계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 전태일 친구하고 변호했던 전태일 평전 수신 조영래 변호사. 세계적인 석학. 조영래 변호사 최고 아닙니까? 전태일 평전 수신. 그리고 노명 저 며칠. 이육사
예. 264에 청라운덕 한번 가보세요. 청라운도 가고 그 언덕 넘어 절로 가면 안동으로 가면은 그 264 거리 있고 264로가 있고 그래서 훌륭한 분 많아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대구 도심에 가면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보면 오는가 지금도 똑같잖아. 이상화. 빼앗긴 고속도로에 범이 오냐고 지금.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구에도 나쁜 놈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당장 현실에서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하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보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뜯어볼 수 있는 대구 삼총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익기나 먹고 싸우고 노래하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갑시다. 기대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에게 시와 노래는 애달픈 양식 아무도 되지 않는 암흑 속에서 조그만 읊조리는 커다란 빛 나의 노래는 나의 빛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자그맣고 메마른 씨앗 속에서 너희의 결실을 바라보듯이 자그마한 아이의 울품 속에서 마음의 열매가 맺혔으면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가주 거미줄처럼 긴 세상 속에서 바람에 나웃기는 나무가니처럼 흔들리고 넘어져 이 세상 속에는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있는 난 마시고 노래하며 난 마시고 노래하리 사전 수많은 진리와 양생된 문자 찬란한 그 밑엔 멀지 않으니 이웃과 벗들의 웃음 속에는 조그만 가락이 울려 나오면 날 부르리 나의 노래를 날 부르리 가난한 마음을 그러나 그대 모두 귀 기울일 때 노래는 멀리 멀리 날아가리 노래는 멀리 멀리 날아가리 노래는 멀리 멀리 야, 나 평생 그 태호 형하고 노래하면서 이렇게 만난 적 잘 맞았습니까? 처음이었어. 예, 실수가 한 번씩 맞기도 하죠. 인생이란 게 이게 돌다 보면 한 번 맞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싸우고 노래하고 바꿔보자. 네. 가사에도 나오잖아. 마시고 노래하고 나오잖아. 그렇죠, 그렇죠. 딱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먹고 싸고 아닙니다. 먹고 싸우고. 싸우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먹고 싸우는 문제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민성 내장성 증상. 굉장히 중요한. 네네네. 자, 오늘 2회 사실상의 본격적인 1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소감을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기로 하고요. 시청자 여러분께 또 뭐 부탁 말씀이나 감사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먼저요? 네. 예, 저는 3개월 수익 창출 정지를 당했습니다. 삼삼하다. 서울의 소리는 이미 수익 창출 정지를 당해서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정기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정말 많은 직원분들이 계시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난 현장에서도 우리 초심님이 이런 네. 얘기하는 걸 싫어하시는데요. 아, 그래서 싫어하세요. 우리 김병삼 우리 부장님. 부장님에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었는데 서울의 소리 든든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지켜주시고 또 후원도 여력이 되면 후원도 좀 해주시고요. 저는 어찌어찌 살아갈 테니까 서울의 소리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괜찮다. 하십시오. 네. 체계바라처럼 전국을 돌면서 윤석열 퇴진 집회에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촛불 집회에서 만나겠습니다. 와우. 와우. 좋다, 좋다. 아,
소위 말하는 양수겸장이네요. 양수겸장. 여기서 먹고 싸우고 노래하고 바꿔보면서 나가서 바꿔보려고 그렇지. 하는 거예요. 나가서 또 싸우고. 야, 정말.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 얼마 남았고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완판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다. 슈퍼셋은 모두 남태우 TV로 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사의 본격, 아무리 본격 있으면 뭐합니까? 슈퍼챗 못 안 봤습니다. 되는데요? 소리 못 봤습니다. 조신 백은정 선생 중이 제 머리 못 갔기 때문에 본인이 조대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서울의 소리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당연히 해주시고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촛불 집회에서 네. 강타를 날리실 우리 민주진영 박진영 네. 진영 논리가 아닌 진정한 민주진영 박진영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모든 슈퍼챗은 남태호 TV로 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은 4계대 연합체육대회 같은 맥락으로 서울의 소리 시사의 본격 민주진영 박진영 남태호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계바라의 노래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최! 시청자 최! 와우! 잘 지내게. 시청자 최.